저는 자세인식 딥러닝을 이용한 실시간 동영상 감시 시스템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타삼타삼의 팀장 권희연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했는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서 2002년에 개봉했던 마이너리티 리포트 예고편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언자가 살인을 예측하고 그러면 형사가 이 영상을 보고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미리 출동하여서 범죄를 저지르기 전 이 범인을 체포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범죄를 미리 예측하고 막지는 못하더라도 범죄를 실시간으로 인식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범죄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묻지마 범죄 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건 중 7건이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이런 묻지마 범죄는 예측 불가능하고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막는 방법이 주변인들이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CCTV의 설치율은 높지만 이상 상황에 대해 인식은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즉각적인 대처가 미흡하여서 사후 분석용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범죄 행동을 바로바로 인식해서 실시간 알림을 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사전 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어떤 서비스 청사진을 그렸는지 프로젝트 플랜에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모델과 전처리 방식, 세 번째로 저희 서비스의 메인 기능과 그리고 사용하게 된다면 유저 시나리오, 사이트 구조, 개발 환경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스와트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플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플랜입니다. 먼저 이런 웹 서비스 제공 시 수요자가 구매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마인즈랩이라는 인공지능 회사에서 수원시에서 각종 범죄 영상 데이터셋을 받아서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동 인구가 많은 거리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그 외에도 논문과 연구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이렇게 여러 논문과 연구들을 통해서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인터뷰를 하였고 먼저 CCTV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 이사님과 연구개발소장님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기획안을 보여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가 기획한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할 생각이 있고 실제로 필요하면서 점차 인공지능으로 단순한 번호판이나 차량을 인식하는 분류뿐만 아니라 행동 양식 분석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는 카메라에서 대부분의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버 내에서 하더라도 처리해야 할 영상이 많기 때문에 모델을 경량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점임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로는 실제 현장 ADT 캡스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분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 추가로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있고 필요한 서비스인 것을 확인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큰 프로젝트 스트럭처와 플로우입니다. 이렇게 영상 분석 모델을 이용해서 영상을 분석하고 만약에 분석된 영상이 이상 행동이 해당되면 알림이 가게 되고 그리고 이상 행동에 해당되지 않으면 분석 영상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게 됩니다. 크게 이렇게 플로우를 설명드리면 먼저 실시간 CCTV 영상이나 동영상 파일이 서버로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게 되고 그리고 서버에 있는 모델이 영상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 분석된 결과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에
각 결과에 따라 이상 행동 발생 알림이나 분석이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웹페이지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행동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용한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AI 허브 주거단지 내 이상행동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그 데이터셋은 이렇게 20개의 클래스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동영상 파일과 각 동영상에 대한 제이슨 어노테이션 파일이 있었습니다. 클래스는 크게 아동학대와 주거 관련 범죄, 그리고 폭력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노테이션 파일을 뜯어보면 이렇게 파일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특히 카테고리에 보면은 여기 데이터셋에서 디텍션하는 오브젝트 6가지와 그리고 여기 좀 잘렸지만 스켈레톤 좌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셋의 어노테이션 파일을 최대한 이용하고 저희가 참고한 논문이 스켈레톤을 이용한 행동 인식을 분석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는 욜로를 사용하고 스켈레톤 좌표 추출을 위해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오픈포즈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오픈포즈의 원리를 잠시 설명드리면 오픈포즈는 이렇게 신체 관절을 추론한 뒤에 본으로 관절들을 이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관절과 사람을 예측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새로운 특징점을 만들게 되고, 그 결과를 살펴보시면 사람의 형태가 뚜렷하다면 검칠 결과가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영상을 이용해서 스켈레톤 추출을 하였는데요. 네, 보시면 스켈레톤 추출이 굉장히 잘 된 것을 볼 수 있고, 이 5초간의 동영상에 스켈레톤 좌표를 추출하는데 대략 15초가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오픈 포즈를 통해서 어떤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스켈레톤 좌표에서 어노테이션 파일을 얻어내고 행동 인식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다른 행동 인식 모델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5초짜리 동영상에서 스켈레톤 좌표를 얻어내는 것에서만 15초가 걸리면 실시간 인식에는 무리가 있어 이때부터 FPS의 중요성을 알고 FPS가 적어도 10 정도로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빠르게 디텍션하는 원스테이지 모델인 욜로5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기존 데이터셋에는 사람에 대한 바운딩 박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라벨IMG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라벨링 작업을 하였습니다. 디텍션은 이렇게 물체가 아니라 전체 행동 전체를 디텍션하는 인식하는 방식으로 분류하였으며 전체 모든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30프레임당 한 장 이미지 컷으로 바운딩 박스를 추출하였습니다. 이게 욜로 V5의 아키텍처이고 앞에서 라벨IMG를 사용한 학습한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폭력 발생률이 높은 행동을 기준 삼아서 다음과 같이 7가지, 여기 20가지 클래스 중에서 7가지 동작으로 클래스를 추려서 학습시켰으나 이것도 예측이 어려워서 정상, 비정상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다시 학습을 시켰습니다. 2개 클래스로 학습시켰을 때 배치 3, 에폭 10 이렇게 모델 학습을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MAP가 0.995로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리고 현재 영상을 처리할 정도로 빠른 FPS 속도가 나왔습니다. 잠시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망이로 위협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동영상 재생이 안 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루어 보았던 욜로의 성능 개선이 어려워서 욜로5와 함께 최근 개발되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욜로-S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기본적인 어텐션 개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영상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컨볼루션 연산을 많이 사용하는데,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하면 그림과 같이 빨간색 영역의 필터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각 영역의 정보를 읽어드립니다. 이 필터가 로컬한 영역의 정보를 읽어서 이해하고 레이어가 쌓이면서 점점 더 넓은 영역의 정보를 읽어드리는 것이 컨볼루션 레이어의 동작 방식입니다.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데, 얕은 레이어에서는 로컬한 영역을 자세하게 볼 수 있고 깊은 레이어에서는 점점 더 넓은 영역을 볼 수 있어서 자세하면서 넓게 볼 수 있지만, 반면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영역을 한 번에 고려하지는 못합니다. 이 어텐션은 주어진 어떤 입력이 있을 때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볼지 가중치를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어텐션은 CNN과 같이 로컬 세부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전체를 보고 어텐션할 위치를 정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익히기 위해서는 CNN보다 많은 데이터의 학습이 필요하게 되고, 불충분한 데이터 양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아키텍처를 사용한 VRT를 사용하였고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넘어가고 Q&A가 일단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코드와 논문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사용하기 위해서 욜로S의 GitHub 페이지와 허깅페이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 앞에서 라벨 IMG로 만든 저희가 데이터셋으로 학습시켰습니다. 코드를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코코 형식으로 컨버트한 데이터셋을 불러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셋을 이렇게 로드해 주었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 로더를 만들어 주는데, 이때 배치 사이즈를 3으로 하는 데이터 로더를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욜로스 클래스를 디자인해 줬고요. 파이썬 라이트닝 모듈을 상속받아서 코코 분류기 부분을 욜로스 타이니로 교체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학습시켰는데, 에포크 10 로거는 완드 B 로거를 사용하고, 콜백 함수로는 체크포인트 콜백 함수만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학습된 모델 평가를 보면 배치 3, 에포크 10 앞에서 욜로5랑 똑같이 학습시켰을 때 전체적인 로스 값은 줄어들었지만 욜로 V5와 비교하였을 때 저희 데이터셋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이즈가 심하게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액션 레커니션의 데이터셋 특성상 비슷하게 보이지만 클래스가 다른 동작들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욜로5도 성능이 나오지 않고 욜로-S는 더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어피리언스에만 집중하는 컨볼루션 모델이나 가중치를 두는 트랜스포머 모델은 행동인식에 좀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동작 전체의 흐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의 흐름을 잡아내는 모델을 찾아보았고, 결과로 오픈MM랩에서 만든 비디오 모델 학습 프레임워크 MM액션2에서 이 TSM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TSM 모델은 투스트림 모델인데, 이 공간 정보, 고정된 공간 정보는 이미지로 그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 시간 정보를 고려할 수 있는 이 벡터를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 스트림을 학습해서 합치는 모델입니다. 이 TSN은 투스트림 모델을 가지고 오는 모델인데, TSN의 동작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디오 전체를 균이랑 길이를 갖는 K개의 세그멘트로 나눠주고,
이렇게 각 세그멘트에서 랜덤하게 스니펫을 샘플링합니다. 그리고 이 각 샘플 스니펫에 대해서 노트워크를 통과시켜 모든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스코어를 뽑고 이 모든 클래스 스코어를 뽑은 것에서 하나의 레이블을 추론하여서 어떤 동작인지 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어나멀리 데이터셋을 클래스를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이 프리트레인된 파일을 가져와서 CFT 파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어노테이션 파일과 그리고 전처리한 비디오를 넣어주고 에포크 40, 배치 사이즈 4 이렇게 학습을 시켰을 때 탑1 애큐러시가 73%가 나왔습니다. 행동인식 모델의 애큐러시가 대부분 70%나 60% 미친 것을 고려하며 학습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동영상은 이제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총 4가지 모델을 사용했는데 사용할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행동인식에 쓰이는 큰 모델들을 모두 사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스켈레톤 좌표를 뽑는 오픈포즈와 트랜스포머 모델인 욜로S, 그리고 시간적 흐름에 따라 행동을 인식하는 TSM 모델을 사용해봤고 각각의 애큐러시와 AAP, FPS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서비스의 주요 기능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의 서비스 주요 기능은 이렇게 3가지인데요. 먼저 실시간 이상행동 탐지 기능, 그리고 사후 영상을 분석하는 기능, 그리고 알림 기능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를 토대로 작성한 사용자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CCTV가 촬영되고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이상 행동이 발생하였을 때 카메라는 이를 서버로 전송합니다. 서버에서는 분석을 통해서 이 행동이 이상 행동임을 예측하면 이상 행동이 발생했다는 알림을 보냅니다. 경비 직원은 이 알림을 확인하여서 사건이 일어난 곳에 출동하거나 경찰을 부르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후 행동 분석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CCTV 영상 분석을 위해서 업로드하면 이 업로드된 영상을 모델이 분석하고 분석이 완료되면 이 알림을 보내서 결과 페이지에서 분석 결과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 웹사이트는 로그인하지 않으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실시간 CCTV 분석 페이지나 사후 분석 요청 페이지, 그리고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결과 페이지에서는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여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메인 페이지는 이렇게 되고 사이드바는 이렇게 되고요. 사후 분석은 이렇게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비디오 파일을 올리면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가 이렇게 따로 페이지에서 뜨게 되고요.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는 서버를 로컬호스트로 진행하였고 웹 프레임워크로 장고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로 MySQL, 사이트를 꾸미기 위한 언어로 HTML, CSS,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비즈니스 플랜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비즈니스 플랜을 위해 스와트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의 스트렝스는 실시간 이상 행동을 탐지하여 알림을 주는 것과 MMAction2의 TSN을 통해 보다 정확한 사후 탐지를 합니다. 또한 웹 기반 서비스로 다양한 플랫폼 또는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서 다른 분들이 프로젝트 한 것들을 보았는데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정상, 비정상만 구분하는 반면 저희는 비정상 행동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크니스로는 만약에 욜로5를 실시간 탐지에 사용하면 모델 자체의 MAP는 높음에도 이 욜로의 특성상 정확한 상황을 캐치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실시간 감지를 사용 시 사용 환경에 따라서 프레임이 다르겠지만 보통의 컴퓨터에서는 낮은 프레임을 보여서 이 프레임 향상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토치 허브 로드 대신 직접 모델을 넣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액션 레커니션에 낮은 성능을 보이는 욜로5 대신 제일 정확도가 높은 모델인 스켈레톤을 이용한 모델이나 비디오 MA 모델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협이 되는 것으로는 심한 경쟁이 되는 회사에서는 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셋을 가진 회사나 CCTV를 직접 모델을 넣어 저장할 영상을 분류함으로써 리소스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회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여러 논문을 조사하고 멘토링 과정을 거치면서 이 프로젝트의 발전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의 범죄 예방, 그리고 만약에 애완동물에게 사용한다면 애완동물 펫캠 등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멘토링 때에도 사업 확장성이 굉장히 많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 사업체와 연결되면 어떤 클래스, 어떤 기능이 필요한가를 파악하여서 추가적으로 모델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각자 이러한 역할들을 맡았고요. 저희가 모델을 여러 가지를 한 만큼 각자 모델을 하나씩 맡고, 그리고 팀원 중 한 분이 서비스 개발을 거의 도맡아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뛰어난 팀원들이 있어서 제가 더 공부할 다양성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다양한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문헌들이고요. 그동안 5달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메인 페이지고요. 예. 웹구현이 없는 줄 알고 채점을 깎았거든요. 네. 예, 확 깎았어요. 이게 네. 알림 페이지인데 알림 페이지에서 이거 확인을 누르면은 리얼타임 CCTV 서비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폼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입력 받았을 때에만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결과 리스트로 가게 되면 그 자동적으로 DB에 업로드한 날짜가 등록이 되고 현재 상태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처리 중이라는 표시가 뜨고요. 처리가 완료된 건 완료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지 않은 영상을 상세 페이지로 가게 되면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분석이 완료됐다는 페이지로 가게 되면 이상 행동으로 분석되었다고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또는 정상 행동이라고. 여기까지가 이제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